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호입니다. 지난번 영상에 한 뒤쪽에 한 3분, 4분 정도가 잘렸더라고요. 나중에 알고서 이게 영상 한 번 올라가면 바꿀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곁들여서 같이 같은 방향인 것 같아서 오늘은 곁들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개월? 아니야, 1개월은 넘고 한 6주? 6, 7주 전에 예약이 되었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컨설팅인데요. 저 컨설팅 받으러 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듣기를 바라고요. 근데 그 학생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온 게 이제 상담하기 이틀 전쯤에 이제 보내와서, 사실은 그 이틀 전에도 이 기사 쓰느라고 바빠서 못 보다가 이제 오기 전날 새벽에 이제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이제 대학은 경희대, 단국대, 가천대, 또 몇몇 대학들, 그와 유사한 대학들, 명지대, 숭실대, 이런 식으로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고 한번 읽어봤는데, 합격할 수가 없어요. 나머지 대학, 전체 대학 다 기록이요. 그런데 매우 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가 갖고 있는 학생부는 보통 3, 4등급인데 3, 4등급이면 사실은 그러니까 3등급 초중인데요. 그러면 이 기록이 좀 짧아야 되거든요. 근데 기록이 길어요. 아이 참 이거 신기하다. 이제 그러고 근데 어쨌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기록의 내용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내신도 간당간당이거나 좀 처지는데 갈 수 있는 대학도 없다. 이게 어쩌나? 이러고 가천대 적성이나 보내야 되나? 아니면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어쨌든 이제 컨설팅이니까 보내는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이미 이제 사실 첫 번째 읽을 때가 정답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미 내가 그 아이 편에 서서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두 번째 읽을 때부터는 물론 그것을 재분석하긴 합니다. 내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자 이런 생각은 같지만, 이미 그 아이에 빠져든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사실 객관적인 평가가 되는 것은 첫 번째에 읽어봤을 때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객관적이 아니라 살짝 이제 주관이 가미된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 학생부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그러고 나서 일단 아이를 보고 얘기하자. 그리고 이 아이의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내신이 이번 중간고사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얘기할 수가 없겠다. 특히 1학년 2학기 때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가 2학년 1학기 때 다시 성적이 떨어졌고요. 이런 상태에서는 무엇을 평가하기가 매우 곤란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을 이제 와서 있는데, 아이가 생각보다 매우 당당해요. 당당하고 엄마는 또 그 뒤에 따라오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야.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하는데 엄마와 아이와 동시에 질문을 거의 비슷하게 한 거였는데, 아이가 주도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얘기처럼 읽어보니 갈 수 있는 대학이 없다. 그리고 그런데 그러기 전에 몇 가지 내가 너를 평가해 보아야 될 게 있다. 그러니 이제 대답을 이게 이제 들어봤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내신은 무엇을 받느냐?
성적이 어떻게 될 것 같냐? 그 다음에 뭐 이번 고3 때는 뭐 확률과 통계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뭐 어떻게 시험 이제 결과에 대한 질문.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물으면서 생각보다 아이가 매우 괜찮은 아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이것은 뭐 냉정히 얘기하면 객관적인 평가죠. 왜냐하면 그날 처음 이 학생을 본 거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그러고 그 아이의 이제 독서량이 굉장히 풍부한 아이였는데, 너 문학책을 좋아하니? 라고 하면, 이제 왜냐면 여러 가지 정황상. 그러고서 어찌됐건 뭐 이런저런 얘기 다 끝나고 나서, 결과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이 아이는 매우 우수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엄마는 이 아이하고 거의 이렇게 잘 대화를 안 하시나 봐요. 이제 안 하는 것보다는, 근데 이 재밌는 건 그 학부모는 여기 올 때 제 유튜브 영상이나 에듀진이나 이걸 전혀 모르고 계세요. 그냥 누구한테 소개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오신 분인데,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만저만해서 너의 가능성을 이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너가 경희대는 어렵지만 나머지 대학은 다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전형에 집어넣어도 될 것 같다. 그런데 내가 너를 이렇게 오늘 얘기를 들어보고 나니까 평가가 가능했지 않냐? 넌 정말 괜찮은 아이고 정말 대단한 아이야. 그런데 내가 얘기를 들어보고 나니까 너가 우리 대학에 합격시켜도 되겠네? 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 기록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은 너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게 결국은 이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의 상황을 좀 더 파악을 해봤습니다. 학교가 기록을 해주는 학교인지 아니면 기록을 해주면 어떤 상태로 해주는 거지? 아이가 제출해서 제출한 것을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기록을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나중에 확인은 하게 해주는 것, 확인은 한번 보라고 확인은 하게 해주는 것인지 이렇게 물었더니 교사마다 이제 행동 양태가 다르고 학생이 제출하는 것은 없이 거의 다 선생님들이 적은 거죠. 이러다 보니까 평소에 수업을 하는데 매번 질문하고 이럴 수가 없죠. 그런 애 매우 드문 케이스니까 이제 평소에 그냥 이 아이는 매우 착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학생부를 보면 이 아이의 인성은 매우 괜찮은 아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하나 전공 적합성도 어느 정도 있는 학생이에요. 다만 그것을 더 임팩트하게 기록되어 있지 못하고 나머지 선생님들도 결국 이 아이를 1년 만에 한 번 이 기록을 해주는 거잖아요. 냉정히 따지면. 이렇게 되니까 이게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죠. 이 아이인지 저 아이인지. 그러니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빙빙 돌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이를 정확히 기억을 못해요. 예를 들면 거기 보면 수학부장도 했고 과학부장도 했는데 그냥 그랬다는 것이지 그것이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아이가 자신의 학생부를 알아요. 선생님, 넌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되었니? 그러니까 이렇게 친구들 다른 학교 친구들, 뭐 학원이나 이런 데 가서 다른 학교 친구들 거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이 어떤 학생부의 기록이 매우 구체적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거는 뭐 비리비리 옆으로 돌기만 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해보기 위한 그리고 아이가 저는 대학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학과를 가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뭐 다 옳은 말이죠. 너무 괜찮은 아이예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 아이에게 이제 입시의 시즌이 왔고 이제 대입을 결정하는 대학을 어디 가나 뭐 네가 말한 것처럼 너의 전공을 어디 가서든 공부할 수 있지만 가능한 더 좋은 대학 가는 것이 너에게 더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너가 지금은 어느 대학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는 지금 내가
내가 지금 한 얘기들, 장체 활동의 얘기, 봉사 활동의 얘기, 또 세특사항의 내용, 독서 기록, 이런 것들을 너는 네가 얼만큼 해오는지에 따라서 더 가능성 있는 학생부로 만들어줄 수도 있어. 그리고 그 기록을 위해서는 교사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해. 이 아이는 소프트웨어 관련해서요, 책은 딸랑 읽은 게 한 10권, 15권, 12권 정도뿐이 없지만 실제로 이 아이가 읽은 책은 30권도 넘어요. 정말로 책도 많이 읽었고 그 책의 깊이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고 나서 자기가 정말 되새김질을 해볼 것까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있고요.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앱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앱을 만들어서 뭔가 시도해본 경험이 있어요. 물론 그 학생부의 기록은 외부 강사가 기록해준 거예요. 클러스터에서. 왜 클러스터라고 있죠? 다른 고등학교에 가서 같이 듣는. 근데 그 당시에 뭐 성균관대에 그 조교 사람이 와서 강의를 이렇게 중간에 교사가 바뀌었었는 모양에 그 친구가 기록해줬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애가 정말 괜찮네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한 대목만 보더라도 최대한 매우 구체적이고 이렇게 이 아이의 그 활동 상황들을 어쨌든 기록해 놓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전공 적합성이 좀 있구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는 더 괜찮은 아이였다라는 거죠. 앱을 만들어서 뭐 시도를 해보려고 했고 뭐 이런, 그러니까 매우 자기주도적인 게 있는 아이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의 학생부의 기록에 없었던 거죠. 아니, 그죠. 그냥 둘러치기만 있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뭐였는데라고 하는 내용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얘기해주고 이렇게 있는데, 그러고 났는데 이제 아이가,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컨설팅하기 전까지는 아이에게 아무런 희망이라기보다는 어찌됐건 이 별로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가 나중에 이제 욕심이 생긴 거죠. 너가 이거를 하고 봉사활동은 뭐뭐를 더하고 뭐뭐를 해. 그리고 그러니까 아이가 이미 봉사활동을 이렇게 소독제 이렇게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가 봐요. 학교에서 이미 그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어떤 부분은 요 부분은 뭐를 어떻게. 그러니까 이 봉사활동에 대한 얘기는 이미 제가 지난 방송에서 봉사활동 뭐 하라고 했죠. 그거를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죠? 이제 이 아이가 이 기록물, 여태까지 너가 읽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던 것들을 기록을 요번에 다 해라. 그러면 선생님이 너 갑자기 이거를 왜 이렇게 많이 읽었냐? 책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실은 이거였고 이것들은 요번에 다 읽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다 기록을 하려고 합니다. 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갈 겁니다. 대학을. 이렇게 이제 명백하게 얘기하라는 거죠. 이제 이런 다음에 이제 다 하고 나서 이제 추가 질문을 받는데 아이가 전 나중에 알았어요. 아이가 매우 자기주도적인 아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엄마하고의 대화가 별로 없었던. 그래서 제가 중간에 뭔 대화하다가 이거는 자기소개서에서, 그리고 엄마한테는 제가 녹음을 하게 했어요. 어머니 이거 녹음해 놓으라고. 얘 방언 터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 자기소개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다 했죠. 그리고 이제 그걸 녹음해서 너도 들어가서 꼭 보라고. 그리고 엄마도 나중에 그것만큼은 꼭 챙겨서 자녀하고 대화를 하라고. 근데 이제 상담을 다 끝나고 나서 추가적인 질문을 받는데 엄마가 뭐라고 하지? 이 애가 공부를 잘 안 해요. 이래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앉아있지 않으려고 하고 뭐 이래요. 라고 얘기하길래 이제 그거에 대한 조언.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인내력, 내지는 참을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너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뭐니?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거. 그래.
그 능력이 기록돼야 네가 아까 얘기한 그 뭐죠? 최상이라고 적어놨던 경희대라고 가든 그 윗대학을 또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이런 내용이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 너가 지금 공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얘기도 이제 좀 설명을 했고, 엄마도 납득을 하고 아이도 이제 납득을 다 했고, 그러고 나서 너 같은 경우는 지원할 때 학생부 교과는 뭐 학교에서 얘기해 주는데 지원해도 좋은데,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꼭 나한테 다시 한번 연락을 하면 학생부 다시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대학을 결정해 주겠다. 그러니까 합격선이 어딘지 이렇게 알려주겠다 이랬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아이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아이마다 아이가 갖고 있는 모든 상황이 다 틀려요. 정말로 신기하게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우리가 결정을 할 때 등급이야 결정이 되어 있죠.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등급이야 결정됩니다. 하지만 아이가 갖고 있는 개성이나 아이가 갖고 있는 역량은 다 다릅니다. 그 등급을 떠나서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 다른 거지만 이 학생의 경우처럼 좀 더 일찍 왔다면 이 아이는 지금보단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대학, 예를 들어 뭐 경희대, 중앙대, 한양대 뭐 이런 그 윗급의 대학을 가고도 남을 만한 역량을 갖고 있는 아이였던 건 분명하죠.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엄마가 그러는 거죠. 아니, 사실 이 아이 말고 또 컨설팅, 그러니까 그 아이 상담을 맡기고 싶은데 언제 와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이 애는 이미 어느 정도 이게 머리가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깨우쳤다는 거죠. 이게 현실이라는 것이 대학이 이랬을 때 오면 도움이 되는데, 아이가 어느 정도 너무 아기 같은 아이는 데리고 와도 곧바로 성과를 내기가 좀 어렵죠. 그런 거라고. 그 혹시 몇 학년이에요? 그랬더니 중학교 1학년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학생이고,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아이가 어느 정도 내 얘기를 받아줄 수 있다라고 엄마가 판단이 된다면 그때 얘를 다시 신청을 해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아이마다 가지고 있는 개성이 다 다르고, 그 개성이 다른 것만큼 아이에게 이제 찔러주는 요소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이 학생의 엄마 아빠는 맞벌이였고 매우 바쁘게 사시는 분이고, 사실 그렇게 바쁘게 살아도 자식을 안 아끼는 이 부모는 없죠. 이러다가 이제 어떻게 소개를 받아서 여기를 오게 된 거였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처럼 현재 고등학교 3학년들의 경우에는 거의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번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3학년 1학기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이 기말고사 성적의 추이, 그리고 그 아이의 학생에 맞는 그 전공 적합성에 부합하는 활동, 이런 것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번 연도는 훨씬 더 그런 폭이 더 커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는 그 팬데믹 상황이 의외로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가 별로 그냥 똑같이 생활하고는 있지만 의외로 크거든요. 또 하나는 학생이 그 전에 지금 이 아이처럼 분명히 그런 역량이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그런 기록으로 양산해내지 못했던 건 아이의 책임도 반이 있어요. 아이가 적극적이지 않다면,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옳은 방법인, 그러니까 이 전형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학생부 교과는 분명히 내가 내신만 잘 따면 됩니다. 수능이라면 내가 수능 잘 보면 돼요. 논술이면 내가 논술만 잘 보면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근본은 소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아이처럼 여태까지 활동을
분명히 이 아이는 하고 있었어요. 혼자서. 근데 그거를 교사가 몰라요. 적어줄래야 적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율활동에서 너 지금 자율활동에서 너의 전공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앱을 개발해 보는 거, 뭐가 있냐라고 하니까 뚜룩 뭔가 얘기해요. 오, 야, 그걸 왜 안 했어? 아, 이거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걸 선생이 알아? 몰라요. 아니, 모르는데 너를 어떻게 기록을 해줘? 마찬가지로 얘가 골 때린다기 좀 뭐한데, 이 아이가요, 요번 3학년 1학기는 물리 동아리를 들어갔대요. 그래서, 거긴 왜 갔는데, 물리 성적을 높게 받기 위해서, 그럼 너 화학 투어 듣지 말고 왜 물리 투를 듣지 그래서, 물리 투를 꼭 들어야 됐다고 생각했는데, 물리 투를 신청한 아이가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개설을 안 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물리 동아리를 간 이유는 그 중에 물리를 잘하는 아이들이 그 학교에 두세 명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물리를 배우고 싶어서 갔대요. 야, 그 동아리 담당 선생님 그거 알아? 몰라요. 그걸 해. 그리고 지금 이게 동아리 활동 시간에 지금 동아리 활동을 다 이렇게 뭐라고 하죠? 활동을 잘 못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상황상. 그 경작 급한 거는 우물은 네가 파야 되잖아. 그 애들에게 모의자가 그래. 그리고 선생님에게 이렇게 동의를 구하고 그 물리를 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모임을 하고 그 모임에서 뭐 마스크 쓰고 하든 뭔가를 하든 뭔가 활동을 해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게 매우 중요해. 물론 거기에 너의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한 뭔가의 어떤 활동을 한다고 하면 그거 괜찮아. 그리고 너는 이미 내가 뭐 대학 너는 합격선이 이미 나왔다 야. 각이. 단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너가 그렇게 꼭 해야만 하는 거죠.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것이고. 이거를 너가 할 수 있겠어? 예, 해보겠습니다. 해보는 게 아니라 해놔. 왜냐면 이 아이는 이게 워낙 그 자기주도성이 뛰어난 아이라 대학 어디 가나 잘할 아이예요. 다만 아까처럼 서울대급은 아닌 거죠. 아까처럼 책상에 오랫동안 앉을 수 있는 습관적인 힘이 모질란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채워넣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랬어요. 너는 언젠가는 너가 대표도 하고 뭣도 할 텐데 내가 대표라고 있지만 나도 우리 회사 직원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다 좋은 것만 하는 거 같니? 내가 싫어도 해내야 되는 것들이 워낙 많단다. 넌 어떠니? 그게 사회생활이야. 그러니 당연히 그런 역량이 있는 아이를 더 좋은 대학에서 더 좋은 대학일수록 그런 역량을 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 너도 그렇게 하거라. 해서 이제 물론 뭐 그렇게 하기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아이는 결국 자기가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이 시기를 어떻게 해내느냐가 결국 중요한 거죠. 또 하나는 여태까지 자기가 늘상 객체로 학교생활 기록부를 기록해 주는 데 있어서 교사가 기록해 주는 거고 나는 그냥 평가만 받는 걸로 알고 있었었죠. 이 아이는. 하지만 그 평가에 내가 개입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행동으로 보인다면, 그리고 내가 의사소통을 한다면 그 평가에 내가 개입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활동을 하라는 거죠. 여태까지 그냥 막연하게 그냥 기록은 선생님이 해주고 평가도 선생님이 해주는 거니까 나는 가만히만 있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선생은 분명히 애들한테 받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요? 어떤 기록을 몰라요. 자기 기억 속에도 없어요. 선생님들 진짜 바쁘거든요. 저 역시도 어디가 강의 갔다 오고 막 불이 났게 강의 갔다 오고 뭐 이것저것 하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마찬가지죠. 교사들도. 그러니 기록을 받는 게 없으면 자기도 기억이 없으니까 뭐 썰을 붙이죠. 근데 그 썰이 제대로 된 썰이 아니니까 이 기록물이 부실해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 개입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개입은 어떻게?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는 기본적으로 소통이다. 내가 뭔 것을 계획을 했다면 선생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실행했고 그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뭔가 뭐 보고서를 남겼든 소감문을 남겼든 뭔가 했다면 선생이 기억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이 싫어한다? 싫어하는 선생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 얼마나 귀찮은 건데. 그렇지만 그것을 해내는 아이. 아이고, 저 끈질긴 애는 참, 내가 저 애는 정말 끈질기긴 하네. 이렇게라도 생각해. 그 얘기가 필요하다고요. 선생이 알아서 해준다? 이거 자기주도적인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매우 괜찮은 아이, 제가 생각할 때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이 학부모님들의 자녀 내지는 이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틀고 있는 어떤 학생이 있다면 이미 그 자체로 굉장히 뛰어난 역량이다라는 거. 정말이에요. 그것 자체로 굉장히 뛰어난 역량입니다. 그러니 그 역량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게 해라. 기록되는 활동은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늘상 객체로 제3자로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그 교사의 생각을 뿌리치에 흔들어서 결국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기록해 놓을 수가 있다. 이것이 우리 아이는 소극적이니까 우리 아이는 말 잘 안 해서 못하겠다?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알겠다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을 해라는 거야. 이유는 애가 변하거든요.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기록이 좋아지는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뭐 얘기하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얘기는 전체적인 균형은 이렇습니다. 저는 모든 아이들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학일 수도 있고 꿈일 수도 있고 뭐 버킷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 뭐 별의별 아이마다 개성이나 갖고 있는 소질이나 능력 다 다릅니다. 결국 아이에게 필요한 건 확신인 거죠. 확신. 내가 이거를 통해서 뭐 이 아이처럼 더 좋은 대학 가려고 안 해도 돼요. 하지만 내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가 있는 아이라면 당연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지혜의 신호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호라는 의미는 그냥 여태까지는 대학 별 볼일 아닌 거라고 생각했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대학이 꽤 중요해졌네? 그러네? 내가 지금 잠깐 동안 좀 더 해서 하면 이기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뭐 1, 2개월 살다 보면 이제 막 완전히 머릿속이 딱 bek히죠. 나 더 좋은 데 가야 돼. 뭐 이러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생각을 가져요. 제가 이제 그 학부모님이나 그 학생이 이 유튜브를 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소개도 안 했고요. 특별히 한다는 얘기도 안 했고 하지만 저는 그 아이의 상황이 대한민국의 또 다른 아이들과 거의 유사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유사한 상황이지만 아이마다 적용하는 게 다르죠. 왜냐하면 아이가 갖고 있는 수준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은 또는 이 방송을 보는 우리 학생들은 내가 이 말, 나도 가능할까? 당연히 가능하지. 당연히. 단 어느 한 곳이라도 너가 포기한 게 없어야 돼. 나는 공부 못하니까 뭐 이건 이렇게 했다? 그건 아니야. 포기가 없는 학생, 그 학생이 있다면 너는 가능하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올 지금 3학년 1학기 아직 이게 뭐죠? 지금 6월이잖아요. 7, 8, 9 2개월 반 뭐 이렇게 남았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역전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역전의 밑받침에는 제가 얘기한 부분 그리고 이 아이 상담을 통해서 거기에 보면 이게 자기에게 끼워 맞출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뭐 더 좋은 대학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또 현재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이 보고 느꼈다면 정말 무엇이든 가능한 게 세상이라는 거 꼭 알고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